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대형주 분석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자, 오늘은 또 지수가 전일에는 또 음봉으로 내렸어요. 근데 오늘은 또 시가가 아침에 상승 출발해서 오르는가 싶었는데 또 하루 종일 또 음봉으로 또 흘러내립니다. 자, 뭐 하루는 오르고 또 하루는 내리고 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 종목별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의미 있는 상승을 해준 현대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현대차를 뭐 매일 설명을 드리면서도 요 21선, 요 노란선이요. 요 노란선이 21선인데 요 노란선 21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지난 7월 달에 21선을 깨고 내려온 이후로 한 번도 21선을 못 넘고 있다가 이번에 넘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넘긴 했는데 윗꼬리가 달려서 제가 조금 별로다라고 했고 이제 이때는 또 넘을 때 수급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야, 외국인이 안 들어오는데 뭐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다. 이제 이 정도로만 봤죠. 그리고 나서 지난번 10월 달부터 이제 올라올 때 이때는 이제 외국인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이 그래도 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그것을 의미 있는 21선을 돌파시켜준 다음에 버티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녹색선, 자, 여기 이제 60일선인데, 자, 이 60일선을 또 넘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60일선을 넘게 되면 21선과 60일선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때 21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60일선도 여기서 깼어요. 지난 7월 달에.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21선하고 61선 사이에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61선을 깨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주가가 쭉 하고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을 준 다음에 안 떨어지고 버티니까 61선이 내려오면서 21선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이 양봉이 나오는데 이 양봉이 다른 때 양봉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다. 왜냐? 61선 위에 안착하는 양봉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보세요. 거래량이 요 조정받는 요런 사이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죠. 줄었다가 거의 최근 거래량이 지금 50만 주도 안 되는데 오늘 100만 주가 넘게 터지면서 거의 2배가량의 이 거래량이 오늘 발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딱 들어와줬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요렇게 좀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2, 3일 내려 음봉으로. 그러면 저점을 깨지도 않았는데 하는 얘기가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뭐 계속 부족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그 차량용 반도체 부족해 가지고선 떨어지는 얘기는 벌써 지난 이 여름 전부터 계속해서 왔던 얘기고 4월 달부터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4월 달에 그 얘기 나오고 나가지고 또 6월 달까지는 올랐거든요. 이게 왜 올랐어요? 실적이 좋다고. 미국에서 지금 사상 최대 판매량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2달 동안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미국에서 또 잘 팔리고 유럽에서도 계속 잘 팔려요. 현대차가. 판매량에 대한 상승률이라든지 특히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이 매달 매년 이렇게 조금씩 계속 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내린다. 그리고 외국인이 죄장창 팔았다. 그것은 이제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때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 항상 현대차는 이런 식으로 올랐어요. 오르고 원래 대형주들이 이제 조금 오르고 이제 조정받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쭉 추세 따라서 좀 오르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이제 이렇게 이 천천히 우상향을 꾸준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애플과의 이슈 때문에 이슈가 불거지면서 20만 원짜리였던 고점이 20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을 거의 30만 원 가까이 29만 8천 원까지 그냥 이틀 만에 3일 만에 그냥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해가지고선 하루에 막 20%씩 이렇게 올리는 것은 현대차로서는 극히 드문 일이고
이거에 대한 물량을 다 털어야죠. 여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때 개미가 이제 무지하게 들어온 거죠. 이 개미를 마지막까지 쭉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20만 원까지 끌어내렸다. 그래서 결국은 20만 원까지 끌어내린 다음에 20만 원에서 19만 원까지 살짝 더 깨요. 이게 깨는 지지라 그랬어요. 이 어떤 중요한 라인,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또는 저항 라인을 살짝 깨요. 살짝 깼다가 다시 강하게 딱 끌어올립니다. 요런 게 바로 이제 깨는 지지다. 오히려 깨는 지지가 나왔을 때 반등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가끔씩 드렸는데, 자, 현대차에서 19만 원까지 찍고 단 3일 만에 20만 원대로 돌파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요 봐요. 이 60일선을 20일선이 요렇게 지금 다 만났죠. 그럼 내일 21만 원대,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은 또 뭐 음봉이 하나 나오면서 뭐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뭐 하루 오르면은 또 조정받고 또 오르고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데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장대 음봉으로 막 이렇게 쭉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1만 원대에서 버텨준다 그러면 골든 크로스, 이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지금 이제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추세가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떨어졌던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주가는 또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러한 패턴이 또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올라갔을 때랑 틀린 게 뭐예요? 수급,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특히 외국인이 많이 샀다. 근래에 들어서요 30만 주 넘은 게 처음이에요. 10월 초순부터 반등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주요 자리마다 딱딱딱 들어왔는데, 이 들어올 때의 이 물량을 보면 오늘 30만 주가 가장 크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현대차는 이제 보면 21만 6천 원까지 올랐어요. 자, 이 자리를 딱 보면은 근래에 들어서는 60일선 넘어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선이 요 선이죠. 여기가 지금 21만 8,5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넘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 돼요. 이 하락 추세가 전환된 거는 이미 이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됐고, 상승 추세로의 이제 전환이 바로 여기입니다. 21만 8,500원. 아셨죠? 21만 8,500원에 근데 누가 딱 있어요. 지금 보니까 딱 지우고 보면 여기에 중심선이 정확하게 그 가격대에, 참 희한한 게 또 그 가격대에 이렇게 중심선이 딱 놓여 있습니다. 요게 중심선을 여기까지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고점 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넘는 자리냐, 전고점을 또 못 넘는 자리냐, 이것이 상당히 주가의 앞으로의 향방을 나타내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냐 아니면 가다가 말 것이냐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횡보할 때 여기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지수가 조정을 보이는데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60일선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 계속 반도체 부족하다 이런 얘기 갖고는 이제 주가에 이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부족하다는 얘기 때문에 주가 내린 게 이만큼이나 내렸잖아요. 거의 20%를 지금 보니까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23%면은 여기 꼭대기에서 여기까지는 23%나 주가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 갖고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4월 달부터 나온 그 얘기를 실적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갖다가 끝까지 내려서 자, 여기 지금 들어왔던 물량을 다 털고 소화시키는 모습이 지금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심선을 돌파하게 되면 22만 원이죠. 그러니까 21만 8,500원 위에 중심선, 121선 다 있어요. 장기평선. 요 부분을 22만 원대 초반을 넘어서게 되면 다음부터는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중심선 위로 안착을 하느냐 또 중심선 밑에서 맞고 떨어지느냐, 그러한 아주 중요한 라인이 지금 현대차한테는 눈앞에 딱 놓여 있다. 그래서 요 21만 8천 원 직전 고점,
자, 그리고 이제 요 위에 22만 원대. 자,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저항대가 있어요. 이 부분만 넘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돌파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왔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또 이제 이 21선,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니까 이제 올라가면서 지지받고선 또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아입니다. 최근에 기아는 출발했다 하면은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해요. 상승 출발을 하는데, 자, 전일에도 1.28%, 지난번 음봉에 또 1.74%, 이때도 1.2%, 다 상승 출발을 합니다. 좀 크게 보면은 다 이렇게 출발 자리가 여기에요. 출발 여기, 또 출발 여기. 전일보다도 높이 출발, 또 전일보다도 높이 출발, 전일보다도 높이 출발. 자, 이렇게 했는데 올려놓기만 하면은 내려버리고 또 올려놓기만 하면 내려버렸죠. 근데 주가가 내리면은 안 좋으면은 진짜 이렇게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왜? 수급이, 자, 오늘 수급 보니까 오늘도 37만 주 들어왔네요. 이런 것처럼 수급이 계속 짱짱하게 들어오니까, 특히 지난번 10월 28일 날이면은 이날이네, 이날. 그죠? 이 88,000원까지 찍었을 때 이때 외국인이 100만 주 넘게 들어왔어요. 자, 오늘도 37만 주나 들어오면서 다시 조정 나오는 것을 극복해 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직전 고점이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현대차의 이 직전 고점을 넘는 시기, 그 다음에 또 기아차의 또 전 고점을 넘는 시기. 기아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위에 있으니까. 자, 그렇지만 또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아차, 현대차가 다 시간차는 있겠지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관련된 업종의 종목들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딱 갖는 거죠. 기아하고 현대하고 가장 대장주인데, 그죠? 이 자동차 완성업체. 그러면은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주가가 또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아도 이번에 이 최고점 정확하게 치면은 88,400원이에요. 88,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이제 딱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88,400원을 어쨌든 돌파시켜 줘야 돼요. 물론 뭐 가다가 눌렸다가 내일은 또 눌렸다가 또 갈 수도 있고, 시가 갭 떠가지고 또 음봉 나왔다가 다음날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전고점 88,400원을 돌파시켜 줄 때 또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자, 오늘처럼 또 멋지게 들어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37만 주, 또 기관이 20만 주 넘게 들어와 주면서 쌍끌이 매수가 오늘 또 기아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조금 오르다가 말고 내려요. 오늘 시가는 플러스로 출발했는데 또 하루 종일 질질거리고 내려서 지수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또 아침에 바짝 올려놓은 것 때문에 버티면서 양봉을 유지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세겠습니까? 지수가 내릴 때 안 떨어지고 버티는 종목, 오히려 외국인의 또 기관의 수급이 지수가 하락할 때도 들어와 주면서 반등하는 종목이 훨씬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아의 또 반등,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면서 추가적 상승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전일에 이제 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고, 삼성 SDI가 실적 발표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자, 역시 매출, 영업 모두 사상 최고, 역대 최고 실적을 발휘를 했는데 3분기보다도 올 4분기가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지금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 뉴스를 냈어요. 근데 주가 자리가 조금 애매한 자리다. 지금 무슨 자리냐?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목표가 하향 뉴스, 목표가 상향 뉴스만 내지 하향 뉴스는 안 내요. 그죠? 그리고 또 주가가 막 떨어질 때는 저점에서는 목표가 하향 뉴스를 또 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최근에 반등을 준 다음에, 그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떨어진 폭에 대해서 봐요. 이렇게 떨어진 폭에 대해서 절반 정도까지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딱 거기까지 올라오죠. 절반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조금 이제 쉬어요. 힘 모으기를 해서 이 절반을 뿅 하고 돌파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I는 오늘
실적 발표와 또 이 증권사 호실적에 대한 리포트, 자 이런 부분들이 전일에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오늘 외국인이 13만 주나 이제 들어와 주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하루 빼고서는 다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날 중에 오늘이 제일 큽니다. 보통 3, 4만 주씩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13만 주가 들어와 주면서 최근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줬다. 지난번에도 60일선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60일선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또 이제 60일선 올라왔으니까 또 일부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바로 앞에 만들어놨던 고점 76만 5천원 76만 5천원을 돌파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이렇게 수급이 조정장 속에서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역시 오늘 또 2차전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는 와중에 또 반등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삼성 SDI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보시면 자, 드디어 이제 13만원. 자, 이 13만원이 의미가 있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대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그 자리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외국인이 수량이 들어오면서 13만원까지 딱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고 전일에 21선을 찍고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박스권을 요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요 양봉으로 올린 거에 대한 시가 부근, 자, 그리고 이제 윗꼬리 달구선 고점 부근, 자, 그래서 딱 여기 안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21선을 딱 지지했다. 지금 카카오의 패턴하고 현대차의 패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양봉이 전일 음봉을 이기는 양봉이 딱 나와주면서 13만원에 딱 도달을 했다. 드디어.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13만원대를 이제 돌파할 자리를 만들어준다. 자, 카카오하고 현대차하고 이 패턴을 봐봐요. 비슷하죠? 바닥에서 한 번에 쫙 올려놓을 때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올려놓은 다음에 수급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박스권을 만들다가 21선 지지하고 다시 직전 딱 고점 만들어 놓은 자리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외국인 수급이 대량 들어온다. 똑같이 자, 바닥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때 외국인이 쭉 들어와주고, 자, 요렇게 박스권의 횡보를 만들고, 자,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집중적으로 근래에 들어서 100만 주씩 들어온 적은 처음입니다. 근래에서는 막 40만 주, 30만 주, 뭐 많아야 50만 주였는데 오늘 거의 2배가 넘는 100만 주의 물량이 들어와 주면서 13만원까지 올랐다. 자, 이제 카카오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위에 이제 여기 14만원이 이제 일단 1차적인 저항란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중심선이 있어서,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요 60일선이 있어요. 그죠? 60일선을 넘는 거하고 또 못 넘는 거하고 아주 의미가 큰데, 자, 이 현대차는 60일선 위로 이제 돌려서 올라온 것이 좀 더 큰 특징이고, 이 카카오는 아직 60일선은 못 올라왔고 20일선만 지지하고 있고, 요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은 카카오도 이제 60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았다. 그럼 60일선까지 올라와요. 또 조정받고 내렸지만은 다시 돌파해. 이렇게 되면은 요쯤 돼서 이제 60일선을 돌파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60일선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20일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올라가면서 여기서 만나죠.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요 60일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 이때도 봐요. 지난번에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가 주가가 올라가서 버티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가겠구나. 그랬더니 아주 그냥 희한하게 그거에 때 맞춰가지고 왜 안 내리나 싶을 정도로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장대 음봉이, 물론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악재 뉴스를 딱 요때 터트리면서 주가를 끄집어 내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악재에 대한 부분이 다 해소가 되고 최근에 실적이 또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4분기에도 또 내년까지도 어쨌든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성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일단 이 13만 5천 원대에서 14만 원대의 요 구간에 이 거래량이 빵 터진 부분들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락할 때 물려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저항 때도 뭐 중심선 121선 이러한 이평선 저항대들도 다 여기 위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매물대를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또 한번 만들어 줄 것인가? 21선과 61선이 또 골든크로스도 여기서 나와 줄 것인가? 요거를 한번 지켜봐야지 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도 13만 원대. 자,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도 자, 전일에 40만 원 콕 찍고 자, 40만 원 찍었으니까 이걸 깨면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여기를 반전을 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시가가 이 상승 출발해요. 무려 1.74%나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61선 역시 61선 넘기가 이게 쉽지 않죠. 예. 왜냐? 지난번에 61선 지지했으니까 여기서는 저항이 된다. 왜? 이때 강력하게 규제 뉴스가 나오면서 장대음봉으로 깼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61선을 이번에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쓰고 있다. 자, 역시 네이버도 오늘 다시 61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수급이 지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줬다. 자, 네이버도 최근 들어서는 또 제법 많은 이 수급이 들어와 줬어요. 자, 외국인이 17만 주, 또 기관이 8만 주 정도가 들어와 주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또 61선을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0만 원대 위로 지난번에 올라선 다음 그리고 나서 40만 원을 지금 안 깨고선 지금 딱 버티고 있죠. 자, 요렇게 버티는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 또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쌍끌이가 모아진다면 이제 이 6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다음에 또 61선 돌파하게 되면 이제 위에 매물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자, KB금융도 보시면 직전 고점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죠? 요 고점 근처까지 갔으니까 요거를 조금 바로 돌파하기 전에 좀 조정을 받고 눌렸다가 그리고 나서 또 지지받고선 요렇게 해서 돌파했을 때가 오히려 더 세게 돌파할 수 있고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지금 보고 눌림목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자, 역시 다시 한번 이제 전일 좀 음봉이 컸어요. 전일 음봉이 좀 기관에서 던지는 바람에 좀 컸지만 다시 이 21선을 복귀하기 위해서 오늘은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역시 외국인이 수급이 좋다. 그래서 지금 이 금융주들, 은행주들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자, 지금 11월 달에 또 이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연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미국 테이퍼링이라든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시점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내 금리는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 그래서 이미 이제 벌써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미국 금리를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는 지금 반등을 나오는 거고 미국 금리가 확정이 딱 돼버리면은 그때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의 또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 주가 이게 끌어올릴 때 외국인이 잔뜩 들어왔죠. 지난번에 또 이 박스권 돌파할 때 또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왔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일부 차익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 지수가 좀 찌질하면서 그렇지만은 나오는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멋진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좀 내려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또 이제 이 외국인의 또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매물이 또 모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반등을 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자, 이번에 전고점 돌파. 자, 이 올랐다 내렸다 눌림목하고 이제 오르게 되면은 이러한 N자의 형태로 그리면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금융 지주요. 자, 하나금융 지주도 이제 이 저점을 또 잡는 모습이죠. 자, 역시 요 추세선이 지금 쫙 요렇게 지금 그려지고 또 하락 추세선을 또 그리면은 또 요렇게 그려지고 자, 그러면서 추세선끼리의 이 터널을 만들면서 자, 이런 거를 이제 상승 터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터널이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터널을 그리면서 박스권 상단과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려질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금융 지주도 똑같은 금융주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수에 대한 기대로 좀 올랐다가 또 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요. 자, 현대건설도 역시 지금 이 21선, 이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심리적인 지지선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자세를 지금 만들고 있다. 자, 52,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죠. 지난번 패턴하고는 좀 달라요. 지난번에는 급락을 했다가 이 V자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하락을 했다가 밑에서 지금 모아서 지금 가기 위해서 물량을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누가 모으고 있느냐 하고 보니까 기관에서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에서. 예전부터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올렸을 때요. 이 올릴 때는 또 기관에서 수량이 들어오면서 올렸고 주가가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또 떨어질 적마다 또 쭉 매집을 해요. 외국인이 매집하고 기관이 끌어올리고 또 외국인이 매집하고 또 기관이 끌어올리는데 요번에는 V자로 안 올리고 야,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네요. 자, 그렇지만은 요 박스권 52,000원대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돌파시켜 주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중심선이 여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왔다가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중심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빨리 못 올라가는 이유가 중심선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가 이때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반등의 이 개념이었고 이번에는 하락 추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에 이 눌림을 가지고선 그쵸? 눌림을 가지고선 반등을 하는 거였고 지금은 추세가 중심선을 깨고 내려오는 바람에 내려왔다가 바로 V자로 반등 나서면 상관없는데 반등 나오질 않고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는 바람에 중심선이 지가 위로 올라가 버려서 이 주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빨리 못 올라가는 겁니다. 참 중심선의 이 기준이 참 대단하죠. 그렇다면 중심선을 이제 다시 돌파해야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살짝 깼다가 깨는 지지 형식으로 해서 V자로 돼서 쭉 당겼으면은 제일 좋은데 하락 추세로 된 다음에 주가가 빨리 못 올라가게 되니까 자,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물량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다. 특히 이제 이 건설주에 대한 정책적으로요. 이 부동산 정책적으로도 건설주들의 또 이 이슈가 앞으로 남아 있죠. 부동산 공급 확대. 자, 이러한 대선 후보들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부동산 공급 확대 쪽으로 지금 다들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또 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직전 고점대를 돌파시켜 줄 수 있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도 오늘 음봉이긴 한데 전일보다는 이제 올라요. 자, 오늘 장중에는 무려 이제 3% 정도가 또 올라주면서 21선을 다시 이제 복귀하기 위한 21선 위로 안착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이 노력 중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랐다가 오늘 지수가 조금 아침에는 올랐다가 하루 종일 흘러서 내려서 이제 음봉으로 끝나서 이 LG전자도 오늘 아침에는 21선 위에서 출발하길래 오르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또 질질질질 이렇게 흘러내렸지만 전일 저점은 깨지 않고 상승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제일 최저점 12만 원이라는 이 바닥권에서 12만 원을 깨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바닥을 지지하고선 지금 올리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돋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서 수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 12만 원을 딱 지지하면서 지난번에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고 난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싹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더 들어와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요 지금 바닥권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12만 원에서 12만 7천 원 정도의 박스권 유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딱 돌파시켜 주면은 그러면 됩니다.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뿅 튀어나온 요 윗골이 달린 이 캔들 있죠. 요 캔들의 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진짜로 이제 앞으로 얘가 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언제 알 수 있냐면은 요거예요. 요 거래량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진 요 윗골이 나온 요 고점 있죠. 여기를 얘가 돌파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얘 이제 바닥 쳤구나. 이제는 조만간 더 올라가겠구나. 요거를 나타내는 이 신호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돌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모습이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꾸준히 들어와 준다 그러면은 요 직전 고점,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12만 9천 원입니다. 12만 9천 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때가 곧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대선주들의 또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 국민의힘 경선이 완료가 됩니다. 자, 2시 이후에 지금 나오는 걸로 잡혀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자, 이 2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또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미리 자꾸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단 오르게 되면은, 물론 오르고 나서 당선됐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간다? 당선됐으니까 그 다음날은 이제 기대감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 그렇다고 막 계속 떨어지거나 뭐 계속 오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눌림에서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는 거 보고 저점에서 또 잡으면 되는 거고, 항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국민의힘 경선 발표 때의 주가의 움직임이 아주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지금 이제 급등주 영상 시간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급등주에서 또 대선주에 관련돼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급등주 영상도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어려운 종목들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종목명, 또 매수가, 비중, 또 사연 이런 거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주간 증시 일정이 계속해서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에 대해서 계속 대선에 관련된 얘기들, 또 굵직굵직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과 함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문자에 리포트라고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